너희는 어떻게 된 게 아들과 며느리라면서 명절 때 한 번을 안 내려올 수가 있어? 아니, 장모님께서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럼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명절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냐고. 그렇게 곧 죽을 것처럼 아프던 사람이 사돈댁에 너희들만 도착하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 뭐 제 친정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벌써 몇 번째야? 몇 년 동안 사돈이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사돈댁에만 갔잖아. 그걸 나보고 순순히 믿으란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명절 때만 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정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며느라 너는 우리 남편 첫 기일인데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 음식 하랬어? 음식도 다 내가 만들고 너한테 절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테니 그냥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의 집 제사 따위에 관심 없다고요. 뭐? 남의 집? 그럼 넌 지금 왜 내가 사준 남의 집에서 사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 이 집 저희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명절 때 안 내려갔다고 지금 와서 집을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된 도리도 못하는 너희들한테 이 집 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못 느꼈던 남편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만 느껴지더군요. 저와 제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던 남편이고 부모였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매일 아침 운동 삼아 걸어가는 게 몇 년 동안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남편 병원에 간다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편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남편하고 몇 마디라도 더 얘기를 나눠볼 걸. 조금 더 남편 곁에 오래 머물러 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제 하나뿐인 아들만 보며 힘을 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집에 오는 거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며느리랑 같이 이번엔 꼭 엄마 보러 와야 돼. 응, 엄마. 이번엔 무조건 엄마 보러 가야지. 안 그래도 지영이한테 결혼하고 명절 때 한 번도 엄마 보러 간 적 없으니까 이번엔 꼭 가야 한다고 얘기해놨어. 그랬더니 지영이는 뭐래? 안 그래도 이번엔 엄마한테 가는 차례니까 인사드리러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남이고 며느리는 강원도 출신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직장이 서울이니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전남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며느리랑 시간 맞추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며느리는 서울에 사는 저희 친척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는데 다른 거래처하고 주말에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엔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드니 1년 내내 명절만 손 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원래 아들하고 며느리가 합의를 봤다고 해요. 저희 집이 전남이고 사돈네가 강원도이니 추석 때는 저희 집에 내려오고 설날에는 사돈네에 가기로요. 며칠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떤 음식을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내일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장모님이 어젯밤부터 너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 안사돈께서 많이 안 좋으시대? 원래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으셨어? 아니 나도 평소에 어디가 안 좋다고 따로 들었던 건 없는데 지금 오한이 들어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신데 구역질도 계속 나고 몇 번 정신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셔서 지금 지영이랑 같이 바로 처갓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그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석 연휴라 병원 하는 곳이 있으려나?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인터넷 이런 거 잘하니까 응급실 문 연 곳 있나 한번 찾아드려봐. 나도 장모님께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 추석 연휴라도 119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도움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은 걸리잖아. 지금 추석 연휴라서 기차도 없을 거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일단 너희가 가긴 가더라도 엄마 생각엔 119에 연락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지영이한테도 일단 우리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려면 시간 꽤 걸리니까 일단 119 불러서 병원에 먼저 모셔놓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니깐 그런 건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빨리 내려갈 준비나 하자는 거야. 지영이가 그랬다고?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깐 말이야. 장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말만 빨리 내려가자고 하고 별로 초조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 원래 우리 세대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민호야, 사돈댁 가면 사돈 괜찮으신지 잘 챙겨드리고 혹시 가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면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해도 꼭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일단 장모님 댁에 도착해서 몸은 좀 어떤지 확인하고 엄마한테도 말해줄게. 그래 아들, 엄마는 이번에 너희가 못 내려와도 괜찮으니까 안사돈 잘 챙겨드리고. 응, 엄마 이번 추석 때 못 내려갔어. 미안해. 일단 나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상상을 하며 목이 빠져라 추석 당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속에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김이 빠지긴 하더군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안사돈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는 게 사위와 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돈도 저처럼 몇 년 전 바깥사돈분을 하늘로 보내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원래 아플 때 제일 서러운 법이잖아요. 저도 혼자 적적하게 사는 안사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나이도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으신데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안사돈 댁에 가보니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큰 일이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맞는 첫 추석은 저 혼자 쓸쓸히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으로부터 3달 뒤 저희 남편의 첫 기일이 됐습니다. 남편의 첫 기일 제사이니 아들도 바쁜 와중에도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 며느리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 본인은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들한테 혼자 내려가라고 했다더군요. 민호야, 아니 지영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내려온 거야? 아, 엄마. 그게 원래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못 내려갈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왜? 지영이한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 첫 기일인데 시간을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영이가 따로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오늘 같이 내려가기로 하고 기차까지 예매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싫대. 내려가기 싫다는데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쩌겠어. 그럼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내려왔다는 거야? 너희 아빠 첫 기일인데 자기는 제사 같은 거 지내기 싫대. 그런 거 왜 지내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전남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는 못 내려가겠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려고. 사실 지영이랑 아빠랑 같이 보냈던 시간도 별로 없고 특별한 추억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하루 전에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내가 하고 그냥 너희 와서 같이 아빠 생각하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년 내려오는 건 힘들겠지만 오늘은 너희 아빠 첫 기일이잖아. 저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 방식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 첫 제사상도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했고, 민호한테 물어봐서 며느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단지 제사가 싫어서 안 내려왔다니. 제가 며느리를 배려해 준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저를 제사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남편 첫 기일이니 내려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아주 제사 음식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배려해 주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첫 기일인데 굳이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과 둘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하며 그렇게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과 추석 두 번 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네에 갔으니 이번엔 저희 집에 오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도 못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 바로 옆에 있는 며느리부터 바꿔보라고 했죠. 지영아, 이번에도 안 내려오고 친정에 갈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래 민호 씨랑 저랑 결혼할 때 합의를 봤었는데 설날 때는 친정에 가고 추석 때는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번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올 차례인데 친정에 갔었잖니. 그럼 이번 설에는 시댁에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하고 어머니한테 내려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100번 1000번 이해하지. 당연히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딸이 된 입장에서 친정엄마한테 가는 게 맞다고 나도 생각해.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사돈께서 아프셔서 저번 추석 때 안사돈한테 갔으면 이번 설 때는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엄마가 전화 와서 또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셔서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시나 봐요. 뭐라고? 또 아프시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신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연세가 좀 있다고는 하셔도 평소에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절 연휴만 되면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번 추석 때 안사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저희 집에 내려올 차례인데 안사돈 댁에 아들과 며느리가 갔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도 아들이 막상 사돈 댁에 갔더니 열도 안 나고 몸이 멀쩡하다고 했거든요. 몇 시간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전화했을 때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씻은 듯이 아프던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나요? 그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말씀 섭섭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하셨으면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내려갔겠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영아,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저번에도 그래서 민호가 내려갔더니 멀쩡하시다고 했잖아.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고 결혼하고 나서 너도 한 번도 못 봤으니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올해 추석 때는 어머니께 내려가면 되잖아요. 명절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그럼 이번 추석 때는 꼭 내려왔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 첫 제사 때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 나도 사람인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민호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제사 싫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진짜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삿날 어머니 댁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거냐고요? 지영아, 너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미리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시간 좀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몇 년간 남편이 투병 생활하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번 추석 때 내려가서 같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냥 제사라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끊을게요. 올해 설 연휴 때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또 아프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안사돈은 연휴 때만 골라서 아프신 거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억지로 그 말을 다시 목구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픈데 그걸 이해도 못해주는 못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았죠. 그래도 이번엔 진짜 안사돈이 아프신 걸 수도 있으니 아들 민호한테 확인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안사돈께서는 좀 어떠시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엄마. 장모님 생각보단 괜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오기 전까지는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시대. 아니,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엄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 살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에이, 설마 장모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겠어? 혼자 있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오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 괜찮아지신 거겠지? 이번이 처음이면 엄마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번 추석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평소엔 멀쩡하시던 분이 왜 하필 명절 연휴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엄마, 지영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장모님이 그런 거짓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명절 때 너희랑 보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딱 봐도 왜 그러는지 눈에 훤한데. 엄마, 우리가 이번에도 엄마한테 못 내려가서 그건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엄마도 몸 안 좋다는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플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서러운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올해 추석 때는 꼭 내려갈 테니까 그때 봐. 엄마는 이번 명절 때도 혼자서 보내야 하네. 정말 마음속으로는 안사돈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100% 확신을 했는데 안사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더 강하게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넘어가기로 했죠. 이번 추석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꼭 내려온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만약 안사돈이 한 번 더 꾀병을 부려서 아들과 며느리를 명절 연휴 때 불러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요. 제가 성격이 별난 건 절대 아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잖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몇 달 전부터 추석 연휴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명절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내려올지도 궁금했고, 명절 연휴만 되면 아프기 시작하던 안사도이 이번 연휴 때도 또 아프다고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광주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내려오는 거 맞지?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는 거 맞고? 응. 엄마 추석 전날에 기차 예매해놨어. 아마 도착하면 12시쯤 될 것 같고, 이번엔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지영이랑 같이 하루 자고 간다고? 엄마는 대환영이지. 아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봐주고, 지영이는 아직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본 적 없잖아. 응, 알겠어. 지영이도 아마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지영이도 솔직히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보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더 신경 써서 음식 만들어 놔야겠어. 아, 그리고 너희 하루 자고 가는 거면 근처에 어디 놀러라도 다녀올까? 너무 멀리 가진 않더라도 너랑 지영이랑 같이 바람도 쐬고 같이 커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도 좋지. 내일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엄마 보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연휴 때는 저를 보러 내려온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무지 기쁘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이때까지 내가 안사돈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어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어린애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걸로 거짓말까지 치며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낼 이유가 없는 건데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해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아들이 낮 12시쯤 광주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지금쯤 출발한다고 저한테 전해주려고 전화를 하는 건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엄마한테 못 갈 것 같아. 아니, 엄마가 너희들 먹이려고 어제 장도 다 봐놓고 지금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뭐라고? 안사돈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 집에 왔다고? 어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지금 오신 거래. 왜 미리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셨냐니까. 딸 보러 오는데 이유가 있냐고 혼을 내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 연휴 때는 엄마 보러 가는 거 다 아실 텐데 말이야.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너희 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어제 와도 되고 그저께 와도 되는 걸 왜 하필 명절 연휴 시작할 때 맞춰서 오고 난리야.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내 정말.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기차도 다 예매해놨고 이번 연휴 때는 꼭 엄마 보러 간다고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도 그러면 너희 다녀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그냥 기다리겠다고 갈 테면 가라고 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지영이는 뭐래? 지영이도 이번엔 꼭 나한테 내려가야 한다고 안사돈한테 얘기했어? 그래도 친정엄마가 집에 찾아왔는데 혼자 놔두고 광주까지 내려갈 순 없지 않겠냐고 나보고 혼자 엄마 보러 다녀오래. 엄마를 집에 혼자 놔두고 며칠씩 다녀올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연휴만 되면 아프다고 사기치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대더만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너희 집에 찾아온 거네. 엄마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정말 며느리랑 안사돈하고 잘 지내보려고 많이 참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정말 만만히 봐도 정도가 있지. 날 뭐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모님이 일단 찾아오셨는데 내가 내쫓을 수도 없잖아. 지영이 걔도 참 웃기네 정말. 진짜 안사돈이 지영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온다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연휴라서 기차표도 없어 엄마. 일단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한테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 놓을게. 민호야, 안사돈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렇게 좋게 얘기해서 해결될 사람이었으면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희 결혼할 때 추석 설날 번갈아 가면서 사돈댁 가고 우리 집 가기로 합의 본 거잖아. 내가 그걸 몇 번씩이나 양보했는데 안사돈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바로 올라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엄마 뭐 어떻게 오려고? 지금 기차표도 없고 버스표도 없다니까. 연휴 때는 미리미리 표 안 끊어 놓으면 표 구하지도 못해. 기차랑 버스 없으면 서울까지 못 가. 지금 그냥 택시 잡고 갈 거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안사돈 보고도 각오하라고 전해. 택시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저는 늘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택시를 타본 적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하지만 지금은 택시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들 집에 찾아가서 정신 나간 안사돈과 뻔뻔한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버리고야 말겠다 생각했습니다. 무려 30만 원 가까운 택시 요금이 나왔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해가 지기 전에 아들네에 도착을 했죠. 매를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안사돈은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왔는데 왜 지금 안에 있는 거야? 어서 문 열어. 아니요. 저는 미리 얘기 안 하고 오신 분한테는 문 안 열어드려요. 그만 돌아가세요. 안사돈도 오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이웃들 다 들으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문 열어. 아니 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친정 엄마가 먼저 온 거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민호야, 엄마 왔는데 문 안 열고 뭐해? 너까지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엄마 목 아프니까 더 말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문부터 열어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갔지만 한 번도 안 헤매고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은 제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지만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얼마 됐다고 벌써 서울에 집을 살 순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안사돈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상황도 아니어서 집도 제가 해주고 혼수도 모두 제가 해줬어요. 제가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을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손주를 보게 되면 그때 미리 명의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다니요. 엄마, 지금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조금만 진정되면 열어줄게. 민호야, 엄마 화 많이 안 났어. 일단 안사돈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서 문 열어. 장모님이랑 얘기할 거면 전화로 해도 되잖아.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당황스럽게. 전화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엄마가 이때까지 몇 번이나 양보했니? 명절 연휴 때마다 아프다고 거짓말 치면서 나한테 못 오게 만든 거 엄마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이번엔 아예 말도 없이 당일날 너희 집에 찾아오는 안사돈 신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문 열어. 엄마, 그럼 진짜 장모님하고 싸우거나 하면 안 돼. 일단 문은 열어줄 테니까 장모님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민호야, 지금 집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안사돈이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민호 씨, 문 열지 마세요. 진짜 마음대로 문 열면 민호 씨랑 바로 이혼이에요. 아니, 지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서울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라는 말이에요. 장모님 오셨을 때는 문 잘만 열어줬잖아요. 지금 어머님께서 화나신 거 안 보여요? 문 열어줬다가 제가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일단 문을 열어드려야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 집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안사돈이 잠시 놀러 온 게 아니라 아들 집에서 직접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차례를 지냈더라고요. 거실 한편에 놓인 제사 그릇들과 향을 보니 아들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예 명절을 아들 집에서 아들 며느리랑 보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죠. 안사돈 이리 와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저를 무시하고 안사돈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다 넘어가 줬는데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보러 내 딸 집에 왔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저보다 먼저 올라오시지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당신 딸 집이에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요. 나는 아직도 40년 넘은 좁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괜찮은 데서 지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내 아파트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바보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딸이 당신 보러 광주까지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자꾸 내려오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딸한테 아무것도 시킨 것도 없는데 종처럼 부려먹긴 뭘 부려먹었다는 거야? 맨날 당하고 사는 건 나야. 매번 배려해주니깐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보내.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민호 씨 빨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즐거운 명절을 다 망치고 계시잖아요.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깐 나랑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조금 진정시킬 겸. 민호야, 이거 안 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너는 네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엄마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예 사돈 편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영아, 너도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제사 같은 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우리 남편 첫 끼일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너 힘들고 피곤할까봐 너 배려해서 음식도 하지 말고 잠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시간만 보내고 가라는 것도 싫다고 했던 게 너잖아. 근데 너희 엄마랑 차례 지내는 건 뭐야? 너 제사 같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그건 남의 집 제사고 이건 우리 집 제사니까 그렇죠? 제가 민호 씨랑 결혼했다고 해서 민호 씨 집안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남의 집 제사? 그러는 너는 왜 남의 집 사람이 사준 집에서 사는 거야? 지금 당장 짐 빼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차례 지낼 때 만든 전이 날라오더라고요. 얼굴에 맞고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눅눅한 전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가더군요. 지금 무슨 일이 난 건가 사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얼굴로 또 다시 전이 날라왔습니다. 지영이가 왜 너희 집 제사에 참석을 해야 해?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참석을 하라 마라 강요를 하는 거냐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당신 남편 제사에 가는 건 괜찮고 우리 남편 제사에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야? 진짜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야, 너 이리 와! 얼굴에 모듬전을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곧장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안사돈도 곧장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고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조차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둘이서 같이 제 머리채와 얼굴을 쥐어뜯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제가 결국 두 명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자 그때서야 그 둘을 말리더군요. 민호야, 너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김민호! 지금 싸움이 난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이때까지 엄마가 참으면서 당하고만 있었던 건 생각도 못하고 엄마가 사돈이랑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고 엄마 잘못이라는 거니 엄마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냐고? 아니, 왜 괜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싸움을 만드냐는 말이지. 엄마가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오늘 이렇게 싸움 날 일이 애초에 없잖아. 넌 지금 너희 장모가 엄마 얼굴에 전을 집어던졌는데 그걸 보고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까지 사돈이랑 며느리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었으면 엄마가 이 멀리까지 택시를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네 집이야? 어떻게 네 집이냐고? 엄마가 나랑 지영이 보고 여기서 살라고 했잖아. 손주 생기면 명의도 넘겨줄 거라면서. 그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을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지. 지금 바로 나가. 1분 안에 짐 챙길 거 다 챙겨서 지금 바로 나가. 그렇다고 1분 만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진짜 치사하게 집 가지고 그럴 거야? 뭐 치사하게? 치사하다는 말은 너희 장모랑 와이프한테나 해. 엄마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최지영, 너도 연휴 끝나면 회사 못 나갈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제 회사에 왜 못 나가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그래도 내 며느리라고. 어떻게든 취업시켜주려고 친구네 회사에 부탁해서 자리 없다는데 네 자리 만들어준 거야.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내가 친구한테 말해서 더 이상 너 안 써도 된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집이랑 직장으로 저를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거야. 내가 지금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처럼 보이니?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회사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건 심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내 머리채 쥐어뜯을 때는 욕하고 반말하고 난리더니 내가 너희 딸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존댓말이 나오나 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나도 더 이상 말로만은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던지 이 알아서 해. 아니, 지금 서로 너무 흥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얼굴에 전을 집어던진 건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사과드릴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특별히 하루 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살던 집이니 내일까지 이삿짐 싸고 짐 싹 빼놔라고 했죠. 안사돈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제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쥐어뜯은 것도 아프지만 제 마음 속 상처가 훨씬 더 아프네요. 어느 날보다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이렇게 된 것도 슬프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무시당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사람이 잘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배려해주고 퍼주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은 하면서 살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올려주신 채널 운영자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